65세가 넘으면 맞닥뜨릴 네 가지 현금 흐름의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고령자 통계에 이제 제가 현금 흐름 부분을 발췌했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노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자산, 연금, 일자리, 빈곤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생활비의 비중이 전체 고령자의 61%에 달합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부분은 자녀 또는 친척으로부터 예전에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활비를 주는 것이 당연시 됐죠. 그래서 그 비중이 높았지만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최근 액티브 시니어인 경우에는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한 23%, 그리고 공공의 역할, 정부 및 사회단체에서 주는 지원, 공적 부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 준비 중에 그럼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 정도가 됩니다. 그 부동산에 관련된 게 한 14% 정도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딱히 별다른 노후 준비가 되기 어렵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준비했다는 것도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최근의 경제 위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있고 4050인조차도 그 자녀들의 학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생활의 빠듯함으로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점차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령자의 가구 평균 순자산, 그러니까 빚이나 채무 이런 것을 빼고요, 자산에서. 그랬을 때 순자산이 약 한 3.5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 부동산 비중은 한 80%.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이건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높다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 자금을 어떻게 융통하는, 그래서 주택연금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은 비단 일반적인 경우에 뭐 우리가 소위 부동산으로 비싼 지역인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노후에 현금 여력을 갖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략 한 뭐 현금으로 관점에서 20% 정도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얼마의 돈이 있어 벌었어 이런 것보다는 매달 얼마가 나와라는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연금 부자라고 하죠. 주변에도 뭐 집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매달 그래도 충분한 금액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쓰고도 남으니까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것들은 아마 은퇴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받는 부분은 노인 인구의 전체 53%에 그치고요. 소위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래도 계속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소비 여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는 그런 분들은 전체 다 하면 전체 한 6% 정도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죠. 일을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은요. 당연히 생활비의 보탬이 되게도 있지만 점차 이것이 일하는 즐거움이라든지 시간을 어떻게 원활하게 보낸다든지 이렇게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장수사회가 되면서 많이 오래 살아보다 보니까 계속 놀기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할 때 그 즐거움, 그렇다고 젊을 때처럼 아주 그 꽉 찬 그러한 노동은 아니고요.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한 하루에 세네 시간 정도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데 이러한 일자리 어떤 형태든 나이 제약 때문에 만약에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역에서 뭐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70대 넘어서까지 일반 젊은 사람과 비슷하게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자리가 그러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 아니면은 또한 단순 노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대략 한 4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약적이지만 최근 액티브 시니어나 이러한 또 생산 인구가 부족함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어서 하거나 새로운 영역에 일을 찾는 것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 사유 중 장래 근로 희망이 68%, 그리고 즐거움 때문에가 33%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빈곤율이라는 개념은요, 전체 사회에서 중간값 50%의 중위소득인 50% 이하를 얘기하는데 그 비중이 우리는 43%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좀 낮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2015년에 44% 그리고 2019년 43%, 뭐 겨우 꿀랑 1% 차이네라고 하지만 점차 하락 추세가 보여지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액티브 시니어, 특히 베이비 부머가 들어가면서 이쪽의 변화도 조금씩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침실 이런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고령자 중에 3.4% 정도는 미달한 상황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이 수치는 젊은 청년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웃에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자 통계 속의 현금 흐름에 관련돼서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비중이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한 31%를 차지한다 있는 분들도 전체는 아니지만요. 그 정도로 딱히 다른 대안이 없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렇다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이런 거로서 어떻게 탄탄하게 갈 것인가 특히 늘어나는 인구와 재원 조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함의가 더욱더 강조될 것 같고요. 자산연금에 있어서는 부동산 비중이 80%다. 그래서 주택연금과 같이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람들이 53% 절반 정도 받고 있는데 베이비 부모가 늘어나면서 더 늘어날 것이고 현금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뭔가 창출 능력 있는 분들은 한 6% 정도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지금 812만 정도에서 뭐 1000만이 된다고 하면요. 거의 60만 인구가 이렇게 경제력이 좀 풍부한 그런 시니어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여행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할 타이밍이 점점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는 게 단순히 생활비 보탬 이런 걸 떠나서 노인 일자리가 고도화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삶의 건강함 그리고 활력을 느끼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처럼 젊은 새롭게 진입하는 베이비 부머 이런 사람들은 평생 현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빈곤에 있어서는요. 노인 빈곤율 여전히 OECD 대비 높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주거 빈곤도 3.4%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크게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특히 평생을 고생하신 시니어들의 경우에 안정적인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안전망을 건강 측면에서 주거 측면에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 또 시간 측면에서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삶이 생산 가능인과 줄어든 시장에서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보다 앞으로의 설계를 앞으로 남은 뭐 길게는 한 30년, 40년 이런 삶을 보다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평생 현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